집중 분석 개인 순매수 상위 기업 리스트가 나왔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참 요즘 시장 뭐 항상 어렵고 뭐 이렇게 등락이 있긴 한데 네. 당할 때마다 마음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주주회생 프로젝트 오늘 어떤 기업? 또 겹치네. 네. 보시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자, 이 기업. 네, 코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카지노 슬롯머신 이제 모니터용으로 해서 세계 시장 1위를 이제 차지하는 이제 전 업체인데요. 세계 시장 1위예요? 네, 세계 시장 1위입니다. 이제 슬롯머신 이제 우리가 카지노 가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모니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모니터가 요즘 점점 대형화되는 모양이죠.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업황 자체가 카지노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이제 올해 초부터 나왔습니다. 뭐 코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뭐 6억, 10억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흑자 전환이 나왔고 하반기부터 또 본격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물론 어제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마카오 쪽에서 이제 카지노 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네. 이제 중국이 관광객도 허용하기로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미국 쪽에 있는 이제 라스베가스 쪽에 공급하는 북미양 매출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워낙 이제 또 LCD 모니터이다 보니까 그런 패널 가격 하락도 그런 원가에 대한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매크로적인 우호 환경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카지노 이제 모니터에 대한 비중도 크긴 하지만은 이제 전자칠판 쪽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전자칠판 관련 또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에 대한 사업부가 덩달아 실적이 고성장을 하게 되면서 내년쯤이면 좀 더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웬만하면은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슬롯머신 이 자체가 일단 수명이 3.5년입니다. 네. 그리고 3년 5년이니까 결국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 한 10개월 정도 된 걸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18년 19년쯤에 있었던 새로 했던 교체 수요 시기가 결국 하반기와 내년 초쯤에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수출 여부와 그리고 지금 이제 관련된 매크로적인 환경이 결국 코텍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흐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텍만 벌써 오늘 세 번째 언급이 되고 있어서 네, 도는 정보가 대부분 지금 물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타 방송도 분명히 이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야 코텍이 오늘 뭐가 있나 싶을 정도네요. 네. 일단 실적이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리오프닝. 네. 네. 어떤 모니터인지를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난반사라 그래야 되나? 옆에서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슬롯머신이 땡겼을 때 보이는 이제 커브드 화면이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카라라는 거 했을 때 여기 있는 LCD 관련 모니터는 대부분 다 이쪽에서 공급한다 보시면 됩니다.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 잘하시는데요? 라스베가스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또 뭘로 가봐야 될까요? 워낙 이제 게임주가 이제 여러 번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펄어비스를 펄어비스. 저도 지금 하나씩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네오이즈 얘기했고 크래프톤 얘기했고 이제 펄어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은 올해는 없습니다. 신작 이게 붉은 사막 이것도 콘솔 게임으로 이제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전년도 말부터 계속 신작이 나온다 했었는데 결국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제가 이제 펄어비스를 가져왔던 이유는 다른 게임사와 대비해서 자체 엔진을 이용한 게임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모멘텀이었지만 나중에 신작이 나왔을 때에 대한 기대가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타 엔진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 대한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진행을 하다가 버그가 생겼을 때 새로운 패치를 이용했을 때 그 수월한 부분이 결국 자체 엔진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새로운 IP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기존에 물론 이제 검은 사막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콘솔 게임이 연달아 준비하고 있는 제일 많은 회사가 펄어비스거든요. 네. 도깨비도 있고 그리고 붉은 사막에 그리고
블랙 관련된 하나 신작도 있는데 물론 그것보다는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픈월드형이 일단 게임 시장에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콘솔 게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드릭이나 호라이즌 같은 게임 같은 경우 600만 장이 나왔고 호라이즌이 600만 장이 나왔고 엘드링 같은 경우 1,700만 장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굉장히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조금 리스크가 덜한 게임 신작입니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2월에 나오는 게 호러형 관련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오픈월드형 게임 자체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펄어비스는 지금 단장에 조금 개인들이 좀 많이 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내년 2분기, 3분기 조금 다가옴에 따라서 조금 반응은 펄어비스가 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연됐던 이유가 결국 붉은 사막이 지연이 되면서 도깨비 자체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덩달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굳이 신작을 덩달아 두 개를 같이 내놓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뭐 내년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올해 실적이야 3분기 이게 검은 사막이 중국 판호 발급이 4월달에 나오게 되면서 계속 안 좋았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터 자체에서도 수정치를 다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내년 2분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 업체들도 뭔가 좀 변혁이 필요하죠. 네. 그 유저들하고의 소통과 투명성. 네. 그 NC소프트라는 기업이 뭐 워낙 대기업인데 게임 업계에서는 그 다음에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네. 부분, 뭐 유저들이 이탈하고 그 유저들이라는 부분은 결국엔 과금 내는 돈 되는 분들인데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또 한번 이번에 우왕우스메 관련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죠. 물론 소송 비용이 한 80억 정도로 예상을 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게임 유저들과의 맞습니다. 소통 관련 왜 우리는 이제 실망감을 줬냐라는 그 하나가 결국에는 매니아층을 사라지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조금 그런 이슈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투명하지 않으면은 기업은 참 결국에는 어려워져요, 그죠? 네. 자, 또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입니까?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네. 아, 일단은 뭐가 포인트인가요, 여긴 또? 주요 고객사가 노스페이스랑 룰루레몬 어떤 관련 이슈가 있죠. 이거 3분기가 원래 진짜 성수기입니다. 일단 원래 노스페이스가 이제 아웃도어 제품이다 보니까 OEM 업체들은 4분기가 성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웃도어는 3분기 때 물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 구경. 예, 단풍할 때 이미 그 공장에서는 이미 돌려서 빨리 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회사도 결국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대부분의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침체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 재고 떨이가 계속 이제 프로모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영어무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룰루레몬 같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덜 민감한 그만큼 비싼 가격일수록 우리 제품은 꾸준하게 잘 팔리는 부분. 룰루레몬이 레깅스라는 의미. 예. 근데 레깅스만 했었다가 점점 다변화시키고 있죠. 스포츠본 남성이나 이런 관련 제품들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도 오히려 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무역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고객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뭐 룰루레몬도 향후 매출의 2배 이상 3년 안에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식으로도 계획을 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수주 자체도 다른 OEM 업체들 대비해서 좀 굉장히 고성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뭐 노스페이스는 뭐 워낙 이제 또 겨울 상품으로서는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고가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재고가 조정되는 기간이긴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제 OEM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개의 기업을 지금 오늘 얘기해 줬잖아요. 코텍, 펄어비스, 영원무역. 조금 집중도를 더 높여볼 수 있는 코텍으로. 예. 무슨 코텍이 오늘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코텍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그게 관심을 많이 오늘 받았냐. 주인공은 코텍이 돼 버렸네. 네.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셨던 기업들 중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오늘 얘기하신 못다한 것 중에 네. 혹시 있다면? 혹시 있다면 뭐 크래프톤 저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크래프톤을 저는 이제 사실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태조 이방 얘기를 하는데 태조 이방원.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새로운 전 대장주는 11월에 지스타가 그때 아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이제 부산 베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서 이게 뭐
영상 관련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흐름. 12월 2일이 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칼리스토 프로토콜 만든 이제 원작자가 이제 스코필드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데드 스페이스, 근데 EA 게임즈에서 만든 원작자인데 이게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대략 한 500만 장, 700만 장 만든 워낙 기술자 능력이 있는 기술자입니다. 게임 개발자인가요? 네, 이게 타이틀 게임 하나가 지금 $70로 지금 판매될 예정인데 500만 장이 팔리게 된다면 3,500억이 찍히는 부분입니다. 게임 업계 박찬욱 감독이군요. 예,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인데 이게 제작비가 1,200억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여기서 시장을 뚫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매출이 뭐 결국에는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래 기간의 가금을 통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뭐 매출 하향 안정화되던 이런 부분이지만은 콘솔 게임은 물론 오랜 기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의 한 달 내에 모든 게 한가름 납니다. 12월 2일 날 만약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을 했다. 말고 300만 장이 한 달 만에 팔렸다 그러면 그 매출 자체가 그 월별 자체 단기간에 찍히는 만큼 그동안 게임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콘솔 시장으로 해서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네오이즈, 크래프톤 내년 상반기쯤에 대부분 대형 게임사들의 트리플 A급 게임 콘솔 신작들이 우르르 나오는 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 분위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P2E 게임 대비해서 분위기는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 사실 이게 노출된 거 이외에 그 회사의 구성원들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정성적인 분석이잖아요. 네. 매번 찾아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뭐 구경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